제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서울의 아파트 뭐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살다가 여기 빼서 지금 오는 상황인데 아니 뭐 뉴스 보면은 집값이 뭐 2배가 올랐네 몇 배가 올랐네 막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뭐 옛날 같으면 좀 마음이 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일단 실행을 옮기고 난 뒤라 그리고 그거 올라서 거기 살면은 결국은 또 못 나오잖아요.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싸질머지고 살면 뭐합니까? 제 마음이 편해야지. 제가 살면은 뭐 50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일단은 뭐 말은 카페지만 뭐 카페로 해야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반인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저랑 이제 취미생활이든 일단 생각을 좀 공유하는 분들의 어떤 집합소 같은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지트? 아지트 딱 그거지.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 봐야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막다른 골목바람 불어와 흩어진 맘 집은 골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말이죠. 전 국민 60% 이상이 살고 있는 집. 누군가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소위 경쟁에서 모두 이겨버린 것 같아요. 야, 그만 발전해도 되는데 정말 계속 날마다 발전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편리성, 그 품질이 우리들한테 설득을 했고 단독주택이 못 이기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비용에서. 쾌적하고 살기 편하다고 하는 이유. 아파트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단지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구조.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도시에 이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는데 도시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는 가장 편안하게 생각되는 주거 양식은 결국은 밀봉된 주거. 사람들이랑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도시 주거 형식을 제일 선호했는데 처음 보는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가도 도시 속 섬을 만든 데는 벽도 한 몫을 합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하나였던 곳도 벽을 세우면 2개의 공간. 안으로는 이웃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밖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냅니다. 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안과 밖을 나눈다는 거고 집단 이기주의의 상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만 살고 밖에 있는 사람 소통하지 못하고 그 말은 자기도 결국엔 딴 지역에 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도시예요. 평평한 땅으로는 부족해 가파른 지대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옹벽이 출현합니다. 건축의 형식이 만들어낸 옹벽은 땅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마저 바꿉니다. 그런 아파트 옹벽이 생기기 전에는 달동네 시절에는 계단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토목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오히려 분리시키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땅이 경사져 있네? 그러면 야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오로지 싸게 더 많이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안 하고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옛날보다는 좀 잘못됐게 하더니 싹 허물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깨끗이 좋다고 합니다.
담벼락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담벼락이 없으니까 친구가 여기 지나가고 있으면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어요.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닫힌 건축에 변화를 시도합니다. 담장 없이 하나의 마을로 연결된 아파트. 가격표와도 같은 브랜드명이 없습니다. 순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배열 순서에 따라 1단지, 2단지가 되는 식입니다. 1단지부터 12단지까지는요, 건설사는 틀리고요. 그 담은 없습니다. 그 왕래할 수 있게끔 담을 해본 겁니다. 각 아파트가 그 아파트 혼자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 입주민의 공간이고 그 소통함으로써 그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거든요. 담이 사라진 자리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생겼는데요. 2.8km에 이르는 길을 공유합니다. 여러 단지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 놀이터도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죠. 왜 우리 시설물인데 타단지 분들이 사용을 같이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좀 제기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 벽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허물어지더라고요. 벽이 없어서 좋은 점은 아이들 등굣길에 다른 엄마도 같이 옆집 아이를 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자형으로) 나란히 선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잇는 브릿지가 인상적입니다. 마치 악수하듯 중간에 자리 잡은 연결 통로는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요. 공동 육아를 위한 나눔 공간, 동네 빨래터가 되는 세탁실, 피트니스 센터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맨 꼭대기 오픈형 서재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가 대부분인 아파트. 오가며 부딪히고 부대낄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시킨 디자인으로 각자보다는 함께를 추구합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층마다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모이기에도 용이하고 또 같은 꿈을 품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전용 공간과 최대한의 공용 공간. 한 뼘이라도 더 넓은 주거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면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집 공간을 큰 집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집 공간은 적지만 다 같이 모여서 공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으로 갈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이제 아이에게도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안에서 밖으로 마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진다면 사는 곳을 정하는 기준도 내 집의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변을 먼저 인프라를 더 많이 잘 돼 있는 데로 가겠죠. 근데 여기 공간은 그래도 체육시설도 옆에 있고 공원도 같이 있으니까 조금 집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밖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명 건축가의 야심작이었지만 미분양의 굴욕을 겪은 곳도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의 한 단지형 공동주택. 사방의 벽을 유리로 처리한 독특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간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좀 미분양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되게 불편했대요. 유리로 된 게. 불편했는데 글쎄요, 한눈에 봐도 적응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머쓱하니까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한 번씩 차 한 잔 같이 마실까?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서 겨울에는 차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오가게 되는 것 같고 そういう閉じたプライバシーのための住宅ばっかり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日本も韓国も同じです。でそういうような住宅の作り方に私は賛成できません。でそれは設計者としても意図したことでもあってそこでの活動が外に向かって開いているような活動をし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 생활 공간이 공개된다는 거부감 때문에 블라인드를 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바뀝니다. 되게 어색했어요. 우리 뭐 차 한 잔 마셔요 하고 톡이 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면 우리 저녁에 번개팅 하는데 오세요라고 하면 아 가야 되나 할 말도 없는데 그랬는데 한 번 가니까 이제 그게 멤버가 되고 사방이 투명한 현관홀. 그 사이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칠 수 있게 한 건축적 장치죠. 이 공간을 통해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이 훨씬 쉬워졌는데요. 돈 보냈는데 맛있게 먹어. 걸어가게. 감사합니다.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자연스럽습니다. 입주 10년이 지나고 주민들은 건축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모여서 얘기했다. 와, 우리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했는데 이 설계사님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밤새 안 되는 영어를 갖고 이제 편지를 써서 住民の方から手紙をいただいて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それとまず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ね。それは設計者が思うより以上に住民の人たちがそれを積極的に使ってくれ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パンニョの人たちは外にいる人たちを信頼していると思います。自分たちの仲間であるように。でこういう住宅は今日本でもあるいは韓国でもこういう住宅を作ろうとすると非常に難しい。 건축이 의도했던 대로 이웃을 향해 훤히 열려 있는 공간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마당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집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할 때는 앞집이나 뒷집에 전화해서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냥 커피 끓여서 그냥 먹고 그런 게 그냥 좋아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서서히 그러나 큰 변화. 건축은 그렇게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맞아, 동희가 이거 한 거 있잖아. 이거 뭐야? 사랑 고백한 거. 그거 얘기했어요. 이건 대박. 나 몰라, 난 기억이 안 나. 이건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이거 왜? 뭔데?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나 너 뭐 뭐하니 이거를 누르는 날 여기서 했어요. 러브 액츄얼리 아니야 그거? 러브 액츄얼리에서 그거를 똑같이 한 거야.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에. 눈 오는 날. 이게 유리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그걸 또 엄마가 보고 있었어. 엄마가 아니 남자의 엄마가 또 보고 있어. 봤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내 집의 면적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꾸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해 했는데 사실은 이 데크나 저 뒤에 공간은 꾸미게 되면 이웃을 함께 쓸 수 있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데 서투른 도시인들. 마음을 연결하는 건축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プライバシーを大切にするような住み方のがマンションの最も典型的なタイプ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私たちの社会にとって決して役に立つような教育の仕方ではないと思います。韓国社会も高齢化していくと思います。お互いに助け合えるようなそういう住み方の住宅を提案してやはり作っていく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고만고만한 낮은 집들과 어우러져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뭔가 다른 뜻을 품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다가가도 별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오라, 위에서 보니 중정이 그럴싸합니다. 미음자형 중정, 소담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올해 뭐 고추하고 땅콩, 고구마 심었었는데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뭐 탄저병하고 이런 게 너무 들어가지고 사실은 수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고구마는 조금 고구마 하나 건진 것 같네요. 글쎄요, 텃밭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주로 이제 주 공간이 여기 부엌하고 뭐 거실 이쪽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주로 이제 저 텃밭 옆에 또 별도로 자기 작업 공간이 있거든요. 연주 삼매경. 방금 고구마 캐던 그분 맞나요? 이 공간은 제가 가끔씩 이제 좀 우울하거나 그럴 때 와가지고 이렇게 드럼을 한번 연주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도 많이 풀리고 또 약간 솟았던 감정도 좀 가라앉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네, 각자의 공간만큼은 확실한 집이네요. 그럼 레이더를 집 안으로 좀 돌려볼까요? 이쪽 거기입니다. 도란도란 책 읽기가 한창입니다. 스니프와 스커리 행가허. 스니프와 스커리는 생쥐였고 행가허는 고마 인간이었다. 그 미로에는 많은 복도와 방이 프라이빗한 작업실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방. 내 땅에 내 집을 짓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필히 마련하자는 것. 집이 품은 숨은 뜻, 바로 이것이었군요. 지금 아파트 문화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용 면적보다는 전용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지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그 공용 공간, 그러니까 나눔의 공간 하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 나의 좀 사사로움을 조금 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어찌 보면은 또 요즘같이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서로 간에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 시기에 이웃에서의 따뜻한 눈빛, 인사, 이 주고받는 속에서 저는 정이 싹 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했던가요? 집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 집에 왔을 때 가운데가 저렇게 딱 뚫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늘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는 공간. 온 김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아궁이 딸린 황토방도 곁에 뒀습니다. 누가 문턱에 닳는 집 아니랄까봐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집 짓기를 앞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아파트보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단독주택 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대요. 아파트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고. 맞아요. 위험. 지금 아파트 계십니까? 네네네. 구경 온 손님 눈에 먼저 스친 건 까맣게 탄 나무인데요. 집의 외장재로 선택한 탄화목. 집주인이 일일이 태워서 만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무를 한 3가지 좋았죠, 그죠? 네. 소나무, 삼나무, 네. 그리고 낙엽송. 네. 그걸 이제 다 모급을 태워본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걸 했는데 강 선생님이 이제 또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정확한 시간과 버닝 타임과 그래서 2번 태운 거예요. 구석구석 집주인의 손길이 닿은 집. 내부는 모임과 흩어짐이 자유로운 컨셉인데요. 하나로 이어진 동선은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대신 언제든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문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서로 좀 감정이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한 번씩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소통의 공간이에요? 네, 약간 감정도 가라앉고 네. 좋아요. 마음도 좀 다스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어쩌면 이제 이거를 설명했을 때 강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이 자리. 앉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탐내는 공간이죠. 여기 일부러 좁게 만드신 거예요? 딱 이거요? 붙으라고? 네. 두 분 딱 앉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건축주가 살면서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라든지 이게 또 사람이 이제 좀 세월의 때가 묻어가듯이 그 집도 그게 있어야지만 저는 완성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10년, 20년 뒤에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돌 때 가서 돌잔치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한 1년 뒤에 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꿈꾸는 집과 현실의 집을 잇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갈수록 애착이 생기고 볼수록 괜찮아지는 집이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다음사를 갔었는데 사찰을 가면 사찰의 외관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안쪽에 한번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앉아서 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밖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집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집의 공간을 떼어내 안으로 사람들을 들여놓습니다. 집의 표정이 다양해집니다.
날마다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손님에게 와닿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중정이 이제 아늑하고 포근하고 그 공간이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 아까 이제 돌면서 그 선생님하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네. 밖에 창문 바라보는 의자 있잖아요. 네, 네, 네. 화해 의자 그런 것들이 그 참 그거는 포인트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집.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넷. 더 많이 연결되고 확장될 때 그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500세대쯤) 모여 사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 언뜻 봐선 여느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동네자가 들어간 커뮤니티 시설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거 하나씩 하나만 넣어? 이건 하나씩 넣어? 아니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어? 하나 더 올려. 야, 손금은 알겠는데. 공간만 있고 사람은 없는 기존의 아파트 공동체와는 다른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계란. 네. 이야.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파트라도 괜찮은 집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파트라는 게 되게 좋은 상품이긴 하죠. 이걸 팔면 얼마나 벌지만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여기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방이 돼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안에 시설은 무엇을 둘지 모두 조합원인 주민들이 정한 겁니다. 여기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전부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임대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 아파트 단지에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면서 입주자이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유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무슨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쓴다, 돈 내고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내가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조금 더 강하게 있고요. 함께 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2배가 넘는 널찍한 면적을 할애했는데요. 동네라는 이름을 달고 합심해 꾸려갑니다. 그저 가짓수만 많은 것이 아닌 하나하나 주민들 일상에 꼭 맞는 자연스러운 공간이라 더 특별한데요. 저는 여기 입주민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 옆에 체육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뭐 카페도 그렇고 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일도 하고 이용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요. 입주하기 전부터 모임을 만들고 취미를 공유하며 관계를 먼저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됐다. 이게 뭐지? 제가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맨날 나가서 놀 수 있어요. 거의 맨날. 커뮤니티 운영에는 시니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노인들이 청소를 전담으로 해서 실시하고 또 마을 택배 또 동네 서적 일자리 창출 하나의 효과로서 어떻게 보면 실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를 주민들로 채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전형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거는 약 알칼리거나 중성계 세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세계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소수의 주민자치회가 이끌어가는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우리의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뭐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폐 끼치지 않으려고 뭔가 부담이 안 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타볼래? 어린이들도 내 집을 스스로 가꾸는 방식에 대해 배워가는데요. 또박또박 야무지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엉망진창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제대로 세워놓게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끼리 동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분필로. 그러고 보니 전용 주차장이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었네요. 입주민 김미연 씨는 이사를 오기 전 아파트 설계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휠체어가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있는 아파트이고 또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설계할 때 설계사님이랑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휠체어 탄 상태에서 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 하시고 설계하면서 일일이 문이랑 이런 거를 저랑 같이 제 의견을 반영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했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내 집안까지 조그마한 계단이나 문턱 하나 없는 것은 기본이고 휠체어 높이에 맞춘 인터폰, 화장실 변기 높이까지 모두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누구세요? 네. 공동주택 생활 수십 년 만에 이곳에서 몸에 맞는 집을 처음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 딱 구경하고 거기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휠체어 탄 장애인은 보지도 못하고 지원을 해요. 내 돈 주고 산 아파트여도 화장실도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 게 지금의 고가 브랜드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내가 장애가 심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 게 내 집이잖아요. 단지 전체에 턱이 없는 아파트. 장애인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도 함께 편리함을 누리는데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조차 없는 덕분에 자전거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과 같이 신나게 돌아다니는 좀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를 타고 있는 신기한 아줌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와서 이게 뭐냐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입장. 아파트 앞마당에서 열린 결혼식. 지금 우리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광경 상상이 되십니까? 네,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요. 잔디광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끝나는 과정까지 입주민들이 주변에서 많은 힘을 주시고 또 발코니를 내다보면서 축하도 해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주민 1,400명 모두가 식구. 아파트 안에 마을을 심는 새로운 주거 실험. 사람을 잇는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입주민들도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의 정책들도 여기에 결합하면서 여기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아등바등 오로지 가지기 위한 집이 건축의 본심은 아닐 테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건축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찾는다면 집은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I'll be the paint on the wall. I'll be the rain in the fall. I will be anything you want. My shutterbug. I'll be the clouds in blue skies. I'll be the green grass in paradise. I will be anything you want. My shutterbug. 아직까지는 생각한 대로 잘 나와줘서 아마 지금 이제 따뜻한 봄날 오면 좀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커피 자주 마시러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